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이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단비 같은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기분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도록 빅사이클이 앞으로 상승할 업종부터 또 관련 종목까지 알차게 많은 정보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또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가득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이제 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분 좋은 어떤 출발 또 기분 좋은 이번 주 전략들 제시하게 돼서 나름대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이번 주도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상단에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뛰자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1.5%가량 오르면서 2,4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장 마감 전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대다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기계와 운수장비 업종이 4%대로 강했습니다. 다음 시총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3%대 하락한 가운데 모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내 긍정적인 소식이 보도되면서 4%에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2.7%대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770선으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은 물량을 담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온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일제히 빨간불을 나타낸 가운데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 6%로 가장 뜨거웠고 비금속과 금속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일인 에코프로비엠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쳤는데요. 반면 알테오젠은 홀로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11원 넘게 떨어진 1,286원 5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 오늘 장에 대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복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큰 폭의 상승들을 좀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각종 지표가 완화된 모습이 좀 되면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또는 오늘 최근에 나온 뉴스가 2개가 좀 있는데 이제 2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IMF에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현재 기존에는 3.7%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9% 정도로
약간 하향 조정을 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가까스로 현재 경기 침체를 막았다 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 내년도치의 어떤 성장률을 기존의 2.3에서 1.7로 또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2024년은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결국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축이 보통 이제 성장률 5%가 어떤 그 중진국에서나 신흥국에서는 가능하고 선진국에서는 2.5% 5%에서 절반 수준 2.5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올해는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면한 부분이 있지만은 내년에는 바로 그 많이 좀 다운되는 수치에 해당이 되고 내후년은 상당 부분 현재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UBS에서는 또 다른 전망을 내놨는데 UBS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전망치가 내년에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내년에 금리 상승이 피크를 가져오고 내후년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의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어떤 경기 방어가 되겠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침체가 좀 되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 뒤에 다시 한번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면은 올해는 나름대로는 금리 인상이 있고 어떤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어도 나름대로 어떤 성장세는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 피크를 보인 이후로 금리 인하 인하가 되기 때문에 재상승에 대한 그 S자 곡선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상당히 놀라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이제 급격히 좀 되는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이제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다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와닿지 않지만은 그 내년 이후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전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지난 주말에 현재 선물을 이틀 동안 대규모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현재 현물에 대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그널들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오늘 개파락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1년 하락 파동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세선을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이 추세선이 이제 깨진 부분들은 해당이 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이 갭이라는 부분들이죠. 갭이라는 부분의 어떤 진폭으로 보면은 진폭상 비슷한 이제 부분의 어떤 진폭이 이렇게 완성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같은 진폭이 두 번 반복이 되면은 마감절인데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고점에서 약 14% 정도 여기 보이시죠? 14%. 그다음에 최근 급락 직전에 이제 보시면은 거의 14%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4%의 죄송합니다. 14%의 이제 급락. 그다음에 14% 급락 이렇게 2단으로 완성이 되면은 하락이 완성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최고점에서 보면은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작년 6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현재 3,300 당연히 이제 16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진폭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2,300, 1,000포인트를 빼면 2,316이 나오죠. 그래서 1,000포인트 진폭. 그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 마디이기 때문에 6월 24일 날
변곡이 올 것이다를 계속해서 최대한 늦어지더라도 6월 24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론, 그다음에 시간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균형과 질서로 맞아 움직여 주기 때문에 1000포인트에 대한 그 진폭, 그다음에 1년이라는 진폭,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대로 조정이 길어봤자 6월 24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기술적 반등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고 내일 또 반등에 대한 조정이 좀 올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고 추세적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년 하락의 마감짜리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질 때도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모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발언만 내놓을 때도 이 상승에 대한 시장 방향성과 또 투자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6월 24일에 대한 그런 근거 또한 오늘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빅사이클과 함께 하시면요, 더 큰 그림 그려가면서 대응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의 선택을 받은 이 상승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선택을 받은 빅사이클 전기차 업종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 전기차 업종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굉장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련한 이슈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전체 뭐 섹터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꼽은 부분들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좀 적게 하락을 했고, 또 대형주 입장에서 보면은 네.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 부분 반전을 좀 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의 어떤 그 트리거, 상승의 주도주로 현재 작용이 됐던 부분들은 2차 전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이제 전기차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이슈가 있었죠. 현재 그 일론 머스크하고의 어떤 그 대화 내용.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현대차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반응이 있죠. 유감스럽지만은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잘 나가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하라. 뭐 이런 그 내용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포드나 그 GM 이런 그 자동차는 굉장히 이제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그 기업보다도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빼고는 1등의 탑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충격적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미국 기업이지만은 전통적인 어떤 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장 전기차로 빨리 전환이 되면서 기술력이 탁월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의 침투율이 약 5%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개화기에 있던 상황이고, 내후년 전기차 합작이나 2차 전지 합작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기아차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벌써부터 이제 시장의 반응이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뜨겁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현재 향후 어떤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 반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련주는 그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그 대형주들이 반전이 됐다 하는 것은 테마성 요인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개선, 그런 여부가
굉장히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개별주로서는 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한번 세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PF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KPF라는 종목은 잠깐 이제 기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용 단조 제품, 다시 말해서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또 산업용 파스너라는 제품으로 볼트, 너트 이런 것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의 SBB 테크를 통해서 보통 로봇용이나 산업용으로 하는 정밀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봇 테마에도 또 포함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자회사 연결 자회사 TMC를 통해서 선박 및 해양용 케이블 업체의 글로벌 1위 업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재료가 좀 있고 또 KPF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 개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좀 다양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KPF가 나름대로 오늘 뭐 7% 정도 올랐는데 조금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KPF를 후속 관심주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시면은 이제 이중바닥 눌림목에 해당이 되고 또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면은 이제 삼각설미 형태가 좀 되죠. 그래서 한번 이 저점에서 한번 그 이제 피크를 치고 조정을 보이고 이중 눌림목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상승했던 시그널들은 상승 삿바형 캔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숨구르기 절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숨구르기를 해주면은 하루 이틀 숨구르기 해주면은 다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보시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추세 이탈이 됐습니다. 추세 이탈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절반이죠. 기간의 절반 또는 2분의 1 대칭 또는 이중 바닥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이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바닥에 또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관심주는 KPF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관심주를 한번 좀 보면은 이제 DY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DY라는 종목이 좀 낙폭 과대가 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DY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잠깐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DY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좀 몇 개 됩니다. 보통 작은 DY라는 회사의 그룹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로는 DY 파워, 유압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DY 이노베이트, 산업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DY 오토라고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DY 오토라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공동으로 보통 그 자율주행의 어떤 센서 앞에 센서 클리닝을 시스템을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도 현재 엮여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또 그 많은 그 자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도 함께 봐야 됩니다. 최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는데 이제 기업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매집성의 또 거래량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고점 거래량이 대음봉의 거래량이면은 이거는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매물을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거래량 없는 음봉으로 이제 시장 상황상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어떤 반등이 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달아 5일선을 좀 해보겠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현재 DY가 숨고르기 눌림목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종목은 태양금속이라는 회사입니다. 태양금속은 뭐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시총이 적은 걸 가져왔느냐 하지만은 매출을 보면은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회사의 또 흐름들입니다. 보통 이제 그 회사 기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그 자동차 및 산업용 단조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금속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테슬라 등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술력을 입증받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크지만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나와서 또 이런 그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미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것,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태양금속이 숨어 있는 그 현재 부품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심받게 종목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때 한번 이제 재료가 나와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상한가를 쳤던 건데 이게 뭐 이 테슬라나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면서 한번 크게 이제 반등을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조용했던 흐름들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낙폭화돼 이런 부분에서도 장세에서도 꾸준하게 더 이상 빠질 데는 없죠.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은 이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계속해서 횡보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최근에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최근에 요거를 보시면은 매집성 거래량들이 실렸고 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조정을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5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뭐 테마성 요소나 어떤 수급성으로 보면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1,800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매물이 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태양금속이 숨어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 뉴페이스가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개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전기차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전기차 섹터가 이제 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를 선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자국 기업이 또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자부심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더 자세한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답장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선을 더 멀리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빅사이클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빅사이클 소형 원전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탑픽 종목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전은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소형 원전을 오늘 선택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이제 에너지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신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을 선택해 주신 이유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은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그 종목군 이런 어떤 흐름들은 현재 새롭게 그 이제 이 에너지 이제 부분들의 그 계속해서 에너지 부분들이 많은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를 현재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천연가스를 이제 태워서 또는 석유가스, 석탄가스를 축소하고 그거를 대신하는 캐파의 생산 효능, 전기의 생산 효능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원전을 좀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형 원전이 이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그냥 축소하는 것이 소형 원전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형상으로, 형식상으로는 원전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은 현재 그 정확한 의미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모듈의 원자로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나의 그 셀처럼 하나의 부분처럼 완벽하게 모듈을 가지고 소형 원전을 만든다는 개념인데 첫 번째 이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원전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고가 되면은 대형 사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위험성이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소형 원전을 만들면서 많은 이제 파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원전도 되고요. 또 각종 산업용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서 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이제 피동령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안전한 어떤 원전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형 원전의 SMR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시설 안에 이렇게 돔 같은 큰 시설 안에 각종 이런 가압기 펌프, 그다음에 뭐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치되어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축소를 해서 하나의 모듈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은 어떤 높이 20m 정도 좀 되죠. 이런 조금 모듈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또 기술이 발전이 돼서 현재 사고 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어떤 그 원전 사고, 그다음에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이런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원전이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의 크기로 원전 시스템이 하나로의 원자로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물에 의해서 붕괴 열이 식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또 발전에 나서고 있다. 라고 하던데요. 예. 어떻게 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그 현재 원전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네. 청정 에너지로 다시 한번 정책적 변경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로 현재 인정을 하고 네. SMR에 대해서 전격적인 투자를 좀 했던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최근 많이 경론이 있었죠. 결국은 유럽 EU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기를 발생하면서 이제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핵 폐기물이나 나중에 이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러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서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현재 에너지를 많이 좀 소비를 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학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형 원전이 다시 한번 떠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소형 원전에 대해서 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 각국이 굉장히 많은 방식의 어떤 그 원전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형 원전이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소형 원전의 어떤 그 부분에서 한번 요약된 표를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SMART라는 어떤 방식, 그다음에 그 기술적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BNDI 60S라는 방식, 이 두 가지 부분의 SMR을 전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 현재 뉴스케일, 미국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케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MART라는 어떤 부분들, 스마트라고 하죠. 스마트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았던 부분인데 해당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죠. 만약에 어떤 원전 기술을 계속해서 키워왔었으면 지금쯤은 상용화됐을 건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막았기 때문에 상용화 많이 늦었다.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이 한전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전을 줄이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늘리는 덕분에 태양광에서 늘리는 것이 좀 있었던 그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데 단가가 높아진 것을 현재 경기 인상을 가미하게 되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까봐 이런 것들이 인상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누적이 됐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그만큼 원전이 원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상당히 이제 비교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한 경쟁적 개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를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소형 원전이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선회하는 이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형이기 때문에 또 활용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소형 원전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 소형 원전이 네.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소형 원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핵잠수함 아시죠? 예. 핵항모 이미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죠. 그래서 군사형으로 이미 보통 이제 산업용 기술이 이제 군사형에서 산업으로 다 전이가 되고 있어요. 네, 모든 기술이 다 국내에서도 이미 쓰고 그랬습니다. 있었나요?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군사형 핵추진 항모, 그다음에 핵추진 이제 잠수함 가지고 썼기 때문에 소형 모듈의 기술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인데 왜 이게 갑자기 부상이 되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우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 자원을 써야 되는데 이때 수력 발전소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핵 항모를 하듯이 우주 쪽으로 우주 개발 속에서 또 달 탐사에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핵 항모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은 몇 년씩 또 30년씩 쓰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물류 방식에서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해운 쪽에서 많이 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해양 부유식 다시 말해서 배 엔진을 핵 항모처럼 한번 장착하게 되면은 보통 20년, 30년씩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의 기술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양 부유식 원전이 또는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상용화 지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많이 쓰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군사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소형화, 그다음에 각종 산업 응용, 그다음에 대형 그 해운의 어떤 그 에너지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런 특이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1960년과 1980년 그 차트에 보시다시피 그때 하면 이제 붐이 불었습니다. 보통 현재 60년 주기가 되면은 노후화 주기가 되는데 노후화 주기가 되려면은 앞으로 현재 60년이 되면은 2020년부터는 서서히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과 2040년 사이에 노후화되는 교체 주기가 좀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후 교체에 대한 수요 또 수주전이 좀 본격적으로 가열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왼쪽에 있는 표는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지어진 글로벌 원자력 프로젝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노후화된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 부분들이 기존 것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기술 개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주가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보통 한국전력과 수력 원자력에서 보통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사우디와 영국에 대한 수주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 원자력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부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재 나토 정상회담에 좀 참석하면서 동유럽 국가의 수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체코에서는 8조, 폴란드에서는 40조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주전이 좀 될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선박 주기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성장 전망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의 이 발전 강국에 속하는데 한국의 소형 원전 이 발전 원자로의 기술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이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수로 소형 원자라 보통 스마트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마트 개념 설계 97년부터 해서 기본 설계, 실증로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보시면은 1997년에 스마트 개념 브랜드명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표준 설계 기술 검증을 좀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최종적으로 2012년에 일체형 원자로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좀 했고 이런 것을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에 한국 사우디 스마트 원전 설계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019년에 표준 설계 인가 사업 착수를 했고 상용화 되려면은 아직은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상용화 계획을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개발하는 방식은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6개 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용화 높은 부분들은 스마트팩, 그다음에 밴디 60S 이 두 가지 방식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 또 한전 기술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연구용으로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의 표는 현재 그 6가지 어떤 방식, 5가지 방식에 대한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도표입니다.
네, 국내 SMR 개발 현황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의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소형 원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네, 대표 주자죠. 예, 대표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고서는 논할 수가 없죠. 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 그룹의 계열사인데 원자력, 화력, 풍력, 열 병화 이 모든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상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네. 또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해수 담수화 이제 플랜트 어떤 설비를 계속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나 뭐 오지 국가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해수 담수화에 어떤 특화된 흐름들입니다. 근데 해수 담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은 남아있는 전력을 가지고 뭐 해수 담수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공 전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설계 기술이 아니라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약간 뭐 단점들이 해당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현재 조정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중 바닥, 삼중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기서 좀 터닝을 좀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종목군은 한번 좀 따지고 보면 현재 그 두 번째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 종목에 네.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BHI라는 종목입니다. BHI라는 종목. BHI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핵 연료 취급 계통에 취급 계통에 대한 설계 기술 또는 현재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통 핵 발전하는 데서 보조 기기로서의 어떤 기술을 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BHI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고 또 요거는 그 현재 그 이 자료는 뭐냐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지금 소형 원전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꼽았는데 그 네 업체를 지금 소개하는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BHI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BHI라는 종목의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라는 종목군도 오늘 16% 정도 좀 올랐던데 한번 이제 크게 빠졌다가 쌍바닥 찍고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줬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재 일진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일진파워라는 종목군도 현재 요거는 이제 계측기 관련된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분이죠. 열수력 검증 장치.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뽑았던 네 업체는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세미나 내용에서 기술적 그 검증 또 참여도가 높은 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일진파워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 일진파워 같은 차트로 보시면은 차트는 이제 조금 이제 망가지면서 최근에 올라와줬던 뭐 그런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 이제 추세로 보시면은 고점에 연결한 추세에서 약간 추세 이탈이 좀 됐죠. 약간 추세 이탈이 됐지만은 직전 저점하고 다시 한번 쌍바닥 보이면서 반등을 좀 해주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쌍봉을 향해서 좀 어느 정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주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우진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우진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는 산업용 계측기 제어 장비 이쪽에
전문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화력 발전소나 모든 것에 제력 계측 장비를 하고 있다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진이라는 업체입니다. 우진이라는 업체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라는 업체 오늘도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좀 해줬죠. 이제 시총이 약 2,600억 정도 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한번 크게 조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시면은 이 조점이 양상이고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슈팅이 됐다가 다시 한번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최소한 뭐 쌍봉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이 네 업체에 대해서는 두산중공,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BHI, 일진파워, 우진 네 종목은 원전 개발을 지금 스마트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네 종목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소형 모듈 원전에 관심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의 탑픽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공개할 종목은 네. 현재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이요. 예. 오늘 한전기술 골라주신 이유 바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예.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이제 발전소에 관련된 설계 영역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전의 계열사 그룹주가 다 맡고 있는데 한전기술이 유일하게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전부 다 시공이나 부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탑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좀 있고요. 원자력 이외에도 화력, 신재생, 송변전, 타랑 설비 등 모든 설비에 대한 설계 용역, 설계는 무조건 한전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은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자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SM 모델,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소형 원전 모듈 SMR에 대한 모델이죠. 한국식 모델을 2024년 5월에까지 설계 용역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원전 동맹을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 및 동유럽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가장 먼저는 수주가 받게 되면은 설계 용역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한전 기술이 설계 용역 실제로 입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제일 나중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일인데 한전 기술이 가장 먼저 앞서서 좀 하기 때문에 수주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현재 해양용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국내 조선 사업 체계를 연구 용역 체계를 좀 하고 있죠.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장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한번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데 20개월 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일봉으로 한번 환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환산해서 보시면은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거의 직전에 층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최소한 쌍봉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 물론 이번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최종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좀 뜸을 들였다가 구체적인 계약을 맺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전 수준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66,000 현재 66,000 지금 65,000원 좀 작고요. 좀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 그다음에 현재 목표가는 83,800원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내 유일의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 이 탑픽 조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